네, 들으신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이 태풍 링링으로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시간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개발 사업단의 권영철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2시간 전에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2시간 동안 태풍이 많이 올라와서 서울 지역은 좀 지났고 상륙을 좀 했다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옹지반도 황해도에 상륙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천 지역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일단 강풍의 이 위세, 저희가 뭐 저도 방송 이전에 나가서 좀 봤더니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상황인 건데 이런 강풍의 위세, 비보다는 이번 그 태풍의 특징은 바람이 위협적이라는 건데 이번 네. 강풍의 위세 언제까지 좀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예, 충남 이북 중부지방 수도권 포함해서는 예, 내일 새벽까지는 좀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네. 위험 반원이 이제 태풍 오른쪽이라고 보면 될 텐데 네. 이 태풍의 영향 반경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태풍의 영향방은 이제 강풍 반경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게 초속 15m 정도 바람 반경인데요. 네네. 지금 한 33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까지가 한 300km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거리만큼은 다 다 포함된다는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강풍 반경 바깥쪽도 바람이 세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300km 아무래도 이상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일부 남해안 지방은 예. 태풍의 영향을 벗어났지만 지금 강풍 특보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영향이 좀 벗어나더라도 바람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강풍 특보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내일 밤 늦게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내일 밤 늦게까지는 너무 좀 길고요. 예. 내일 한 오전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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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사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오늘은 일단 되도록이면 지금 이 시간도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렇죠. 일단 불가피하게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밖에 가시는 경우에는 제대로 서 있기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강풍이 그렇죠. 불 때 좀 어떤 점에 좀 유의를 해야 될지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외출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바람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2차적인 피해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무가 쓰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든가 네네. 또는 이게 바람 때문에 낙하물 같은데 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집에 계실 때도 밖에 이제 물건을 내놓지 마시고 집 안으로 들여놓으시면 아무래도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네.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태풍은 예상보다 북상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보통 육지로 올라오면 세력이 약해지지만 이번에는 그 중형급 태풍의 세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 네, 이유가 네. 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태풍이 이제 좀 고위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적도에서 위로 올면서 좀 세력이 약해지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좀 세력이 약화되긴 했습니다. 940에서 965 헥토파스칼로. 하지만 그렇게 이제 아주 약해지진 않았죠. 네네. 그 이유를 이제 따지자면은 태풍이 약화되는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 태풍이 약화되는 게 이제 수온이 낮다든가 네네. 예. 육지에 상륙을 했다든가 음. 또는 상하층의 바람의 구조가 달라져서 태풍의 구조가 좀 뒤틀린다든가 하는 건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서해상의 수온도 필리핀보다는 낮았고 또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면서 아무래도 마찰력이 강해지니까 약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나중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상하층의 바람이 구조가 태풍을 약화시킬 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렇게 좀 지금 유추가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필리핀 쪽의 그 더운 바다에서 에너지를 모아서 세기해서 올라왔는데 네,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서해 바다 쪽은 이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아마도 그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세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좀 견고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전 저기 태풍이 이제 구조가 주어진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면 주위 여건이 조금 좀 비협조적이라도 강도가 유지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태풍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나중에 또 분석을 해보셔야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태풍이라는 게 이제 수증기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제주나 전남에서는 비도 많이 내렸는데 이게 네, 네. 북상하면서 비는 조금 약해지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라는 게 이제 저기압인데 예. 저기압이면 저기압 중심부는 이제 온도가 공기의 온도가 낮아야 되거든, 높아야 되거든요. 높죠. 예.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무게가 낮으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태풍의 공기의 온도를 높이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증기가 몰려와 가지고 공기 중에서 연결돼 가지고 잡열을 방출해서 비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아하. 이게 이제 저기압이 수증기에서 강해지거든요. 열을 방출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태풍이 이제 에너지원이 수증기라는 얘기인데 네. 실제로 이제 레이더 자료를 보면 예. 네, 네. 비가 좀 동쪽에 서쪽에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서쪽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동쪽에 있으니까 남풍이 불겠죠. 시계 예.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남해안이라든가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예. 네. 그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수증기 공급이 좀 끊어지겠죠. 예. 아, 그래서 수증기 이제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비가 좀 들어오게 되는 이쪽에서는 거죠. 비가 덜 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서해상에서는 이제 바다 위에 있으니까 수증기 공급이 되니까 좀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예. 네. 그 비 때문에 이제 태풍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예전에 곰파스나 뿌라피룬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거였지만 비가 많았던 것과 그렇지 않은 태풍의 특성이라는 거는 태풍마다의 그냥 고유의 특성인가요? 고유의 그건요? 특성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완벽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게 지금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제가 본 적은 없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나중에 되겠죠. 좀 연구 좀 해주시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맘때 북상하는 가을 태풍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었던 9년 전에 수도권을 강타했던 태풍 곰파스랑 굉장히 이번 그 링링이 진로가 비슷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름보다 가을 태풍이 더 위협적인 이유 어떤 걸까요? 뭐 항상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가을철이 좀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풍은 수증기가 많이 모여서 태풍 중심부에서 이제 연결이 돼서 비가 와야 그 공기가 따뜻해져서 저기압이 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 물이 따뜻해야 정발이 많이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태풍의 강도랑 가장 일차적인 이제 요일인데 예. 바닷물의 온도라는 게 이제 9월경에 가장 따뜻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그 낮 동안에 이제 일중 기온을 보더라도 태양이 가장 뜨거운 12시가 아니고 한 3시 정도에 예. 최고 기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빛이 지면에 도달해서 이제 달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하지만 네. 물은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지가 6월 말인데 햇빛을 계속 이제 받아가지고 바닷물이 데워지는 게 9월 정도에 가장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죠. 2개월 수온이. 넘게 데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데워지는 거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사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 게 이번 태풍의 뭐 하나의 원인 중 꼽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네. 앞으로 이런 태풍이 조금 잦아지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죠. 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이 이제 더 이상 뭐 다들 이제 예, 저기 예. 동의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죠. 예. 그동안은 반대도 많았었지만 하지만 지구 온난화하고 이제 태풍의 강도라든가 태풍의 발생 개수가 비례하느냐 마느냐는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끼리 토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태풍의 발생 횟수는 좀 토의 여지가 있지만 예. 태풍이 앞으로 강해진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닷물이 높아지니까 태풍이 강해지고 공기도 뜨거워지면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필리핀부터 우리나라까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니까 14호 태풍, 후속 태풍이 또 이제 궁금해진 예. 상황인데 14호 태풍은 소멸을 했다고 하고 15호 태풍이 일본 오키나와 쪽에서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오키나와는 아니고 이제 일본 남쪽 남쪽에? 태세계성에서 발생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내일 밤 정도에 동경 근처로 이제 상륙할 거라고 예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보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그 태풍이라는 걸 예상했을 때 보면 예, 예. 제주도와 일본 사이 그쪽을 이제 관통하면서 보통 경남 쪽,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우측 동쪽을 이렇게 훑으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처럼 서해 쪽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경우 그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태풍의 진로가 결정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 공기의 대규모 흐름으로 결정되거든요. 예. 사실 태풍이 이제 움직이는 경로는 실제로 이제 지구상의 공기 흐름이 전혀 없어도 움직이는 움직입니다. 예. 공기 저기 지구의 공률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공기 흐름이 빠르면 그 공기를 따라서 이제 태풍이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그게 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얼마나 강하냐, 예. 얼마나 많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예. 달라지기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많이 확장하면 예. 아무래도 태풍이 이제 예. 서쪽으로 좀 가게 되고 조금 수축하게 되면 일본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좀 수출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쪽으로 봐야죠. 늘어난 거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15호 태풍의 진로도 이제 예상해 보셔야겠습니다만 예, 예. 그것도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그 관건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위치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세라고 봐야 되나요? 그 꼭 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예. 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중요하고 예. 결국에는 그 공기의 대규모 흐름에 예.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 뭐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점에 이제 중점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태풍 예보가 이제 실제로 예. 정확도가 많이 향상됐거든요. 이전보다 많이 됐죠. 많이 도왔죠. 옛날에는 예. 뭐 이틀 예보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4, 5일 전부터 이제 다 예보가 가능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태풍 예보를 하면은 아무래도 대비 시간이 길어지고 네네. 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태풍 예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치 예보 모델이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고 계신 하고 이제 예. 제가 하시잖아요. 하고 예. 있는 일인데 예, 예. 수치 예보 모델이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대공기라는 게 이제 물과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거든요. 예.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온의 변화가 임의로 변하는 게 아니고 유체역학의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일종의 유체역학 방식이죠. 수학 그렇군요. 방식이니까. 예. 그 패턴이라는 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온도가 왜 변하는지도 나와 있고 바람이 왜 부는지가 나와 있는데 방정식으로 예. 그걸 풀면은 미래의 상태를 아는데 그렇군요. 그게 수학적으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시- 그래서 그거를 수치 해석적이라는 방법으로 컴퓨터를 써서 푸는 거죠. 예. 노력을 근사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근사적으로. 예,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미래의 상태를 아는 건데 음.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 보자. 그렇군요. 어쨌든 그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좋은 것은 이번도 보면은 이전 태풍 때보다는 훨씬 더 물론 비가 적긴 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인명 피해 상황도 물론 이제 봐야겠지만 네, 굉장히 네, 그런 네. 피해도 훨씬 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런걸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중요를 생각이 하죠. 드네요. 사실 지금 이제 방송하시면 알겠지만 일본 결과 또 미국 결과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사실은 일본, 미국도 자체적으로 이제 수치 예보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결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이 한국의 기상청도 이제 현재는 영국 모델을 쓰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개발한 한국형 모델을 현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모델이 개발이 되고 정확도가 좋아지면 태풍에 대한 그런 예측 능력도 향상되겠죠. 예. 예. 수치 예보 모델이 예전에 저기 아까 지금 10년 전에 건파스와 저희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의 어떤 그 수치를 좀 예상할 수 있는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요. 네네네. 그럼 얼마 정도나 이렇게 그게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보면요. 음. 태풍의 진로 예측 정확도를 보면 예, 예. 예. 10년에 하루 정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나흘 예보의 정확성이 지금은 5일 정도 탓세군요. 정확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 10년마다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걸 좁히기는 쉽지 않은 건가 보죠.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방정식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근사적인 방법이 있어야 예.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빠른 그 컴퓨터가 필요하고 예. 그런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자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개발이 좀 빨라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끝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9월이기 때문에 네. 이후에 올라올 태풍에 대해서 예보를 이제 또 해주시겠습니다만 네, 네. 이런 형태의 태풍 좀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태풍이 또 올 가능성 어떻게 좀 예상해 보시는지 끝으로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사실 태풍이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두 번째가 9월, 그다음에 7월인데 예, 예. 사실은 10월, 11월도 발생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상륙을 안 한다 뿐이지 사실은 예. 10월에 상륙한 태풍도 몇 개 있거든요. 그렇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찬 공기가 확장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까지 못 오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온난화가 좀 지속되면은 네네. 늦은 가을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9월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링링처럼 좀 위력적인 태풍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예. 링링이 마지막 태풍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현재 태풍이 수도권을 통과하고 조금 전 북한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향권에 아직은 들어있어서 계속해서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 개발사업단의 권영철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